버스기사 앞 바지 내리더니 헉.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이 본 버스 대변남의 처벌 수위.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소란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버스 대변남 사건은 기사 폭행과 업무 방해, 그리고 공중도덕을 처참히 짓밟은 행위가 결합된 사례로 법원이 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2년 9개월간 검찰 수사 현장을 지킨 수사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이 지닌 법적 무게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브리핑. 이번 사건의 피고인 어씨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료 반입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단순히 말다툼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입혔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기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기사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오물까지 직접 치워야 하는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제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공격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의 대변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고 차량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배차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또한 기사의 눈을 찌르는 듯한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주의력을 산만케 하여 주행 중이었다면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은 운전자 폭행에 대해 일관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행 중의 범위에는 신호대기나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상태가 포함됩니다. 즉, 이번 사건처럼 승차 과정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위험성이 크다면 실형이나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4. 실무 통찰. 대중교통 내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보존과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첫째,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보관 주기가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 보전 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당시 목격한 승객들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음성 기록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셋째, 정신과 치료 기록 및 심리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단순 신체 상해를 넘어선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현직 수사관 시절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위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상습성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실무 Q&A. Q1.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도 운행 중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어두고 승객을 기다리거나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역시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버스 안에서 침을 뱉거나 오물을 투척한 행위도 처벌받나요? 단순히 기분 나쁜 행위를 넘어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변을 보는 행위는 차량 내부의 위생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즉각적인 운행 중단을 야기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q3. 가해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되나요? 최근 사법부의 경향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이나 공공장소 소란 행위에 대해 주치 상태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마지막 한마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하신 기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일터를 지키던 정직한 노동이 무례한 폭력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저는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재외국민 여러분이 타국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조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법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십 년의 수사 현장 경험을 가진 조력자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